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 대바닥권에서 선점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 상담 코너와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코너인 히든 종목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상황 좀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2,400선이 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또한 770선이 무너지면서 이 지지 라인이 버텨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럴 때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고 오늘 시장 상황에서 주목받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견뎌내셔라라는 좀 단순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이끌어 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야 코스피 지수도 자리를 잡고 고개를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래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2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지면서 96,000원이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55,000원까지 저점을 한번 다졌는데 지금은 바로 56,000원까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자, 이중바닥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일까요? 아니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일까요? 저는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에 떨어지고 있는 낙폭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이 이중바닥에서 최저점 매도를 하시는 것은 가장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가 매수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한데 고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삼성전자 구간은 밑으로 빠져봤자 52,000원 정도밖에 저는 좀 낙폭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전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저점을 어디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확인되었던 저점이 55,000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56,000원 구간은 밑으로 54,000원, 54,000원, 55,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이 이중바닥 구간이고요. 이중바닥 구간은 첫 번째 저점보다 정확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을 3중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은 저는 더 매수하기 좋은 우리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54,000원, 55,000원을 깨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크게 보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밑으로의 하방이 끼케야 52,000원 수준까지밖에 추가적인 낙폭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거친 이후에 이 위로의 상방은 밑으로 52,000원, 54,000원, 54,000원밖에 밑으로는 조금밖에 하방이 없는 반면에 위로는 과거의 9만 원까지 우리 삼성전자가 금리 인상하면서 돈의 그런 가치가 커지고 돈의 힘이 커지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240조라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금리 인상되고 기준금리 4%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려워진 회사들, 현금 유동성 없는 회사들 삼성전자가 이제 흡수합병하고 우리
240조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그런 산업의 구조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구조가 이제 개편되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큰 종목이 아니라 지금 저점이라 해도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그동안 20개월 동안 빠진 것 때문에 올라봤자 성에 안 찹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견디고 추가 매수할 수 없으신 분들은 견뎌내셔야 되는 구간이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 여유가 있다 하시면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이중바닥과 추후에 만들어질 삼중바닥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추고 저가의 물량을 확보하는 형태로 좀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삼성전자가 56,000원, 전에 54,000원, 55,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 긴축에 대한 악재들, 이번 달 말에 금리 인상을 0.75%가 아니라 1% 한다고 하면서 지수가 한 번 더 무너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52,000원 깰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의 저점 구간과 우리 삼성전자 이중바닥의 구간은 우리 개별 종목 또한 우리 저점 매수의 기회 그리고 견뎌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엉덩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의 관점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 개별 종목들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SK 하이닉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 종목도 86,000원에서 9만 원 초반 가격은 저가 조정 시 이중바닥에서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이제 올해 기준으로 12조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연말까지 99,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의 9만 원은 연말까지만 우리가 이 회사가 지진 나지 않고 태풍에 건물 무너지지 않고 공장 중단만 되지 않으면은 연말까지 기업 가치 9만 원인데 지금의 9만 원 구간은 저는 박앤세일 구간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15만 원에서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이중바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 저점에서 이 시세를 노려보지 못하셨던 분들과 이번에 시세를 노려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SK 하이닉스 종목 또한 추세 하단 구간에서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우리 추세 돌리기 구간까지 반등, 기술적 반등, 이 전고점까지의 시세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직전에 추세 상단까지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우리 하이닉스가 10% 정도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갈 상승폭이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우리 코스피 종목들 이중바닥 영역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견디고 매수해야 되는,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모 화학 종목이 오늘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9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마른 기후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법안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됐습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주고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 붙여 나가겠다. 우리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산업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니까 그 19,000원을 지지받으면서 이 새로운 역사가 내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갔다라는 거는 추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고점에 차익 실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테마는 돌고 돌고 우리가 유동성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한 자금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량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반대로 고점의 차익 실현 떨어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턴에, 즉 지수 반등 턴에 코스모 화학과 같은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지수의 상승,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이 코스모 화학이나 우리 2차 전지 테마주들 개별 종목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 떨어지는 지점에 다음 턴에 종목군들이 순환 시세가 좀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 좀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19,000원인데 지금 또다시 이 22,000원 구간을 뚫어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모화학 보유자분들은 22,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에 자율적으로 행복 실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 테마주로 지목이 되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그동안의 한계점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그리고 9,000원 가격대만 도달하면은 이 주식이 빠지고 계속 여기 구간 조정받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니까 이 9,000원과 10,000원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가 안 좋은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내가 다른 종목들 손실 나 있는데 빠르게 단타 쳐서 손실 복구하려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니까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중에 지수가 반등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하는 시점에는 수급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로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들 고가의 차익 실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코스닥 1위인 기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종목이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직전에 매물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대시세 초입에서 진입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혹은 앞으로 이 초입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그 스타팅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진입기에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그리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루온 종목도 있고 에코플라스틱 종목들도 있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저희가 7월 8일 추천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의 저희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낸 캔들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7월 8일 금요일 이후에 일주일, 2주일 만에 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한번 눌렀다가 4,000원까지 추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 부품주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모에 두셨다가 저희가 과거에 공략했었던 2,000원 중반대까지 또 빠진다 하면은 거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 관심 가져오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1승 종목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가 1승 종목을 7월 19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19일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구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이제 돌파하는 그동안 거래대금 없다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1승 종목을 추천주로 공략해서 지금 한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 2달 동안 지금 123%의 상승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거래대금 터졌을 때 혹은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그런 돌파 구간에 진입해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대바닥에서 이 1승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되는 그 추세 전환하는 시점에 공략해서 크게 시세를 노려보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1승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거래대금 터진 캔들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이제 종가인 5,550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까지만 우리 좀 체크하시면서 이탈 시 익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저희가 다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종목도 지금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8월 26일 8월 4주차 금요일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거래대금 없다가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조정 구간이 아니라 약세 구간이 아니라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상승 랠리가 좀 지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빠지는데 수급이 강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으니까 이 상한가 장대 양봉 기록한 캔들의 이제 2박 3일 동안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마치 추가 시세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높이는 전고가를 뚫어낼 것 같은 그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현대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그리고 오늘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영상 이제 마지막에 우리 방송 마지막에는 오전장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지나간 종목들 말고 오늘 오전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을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종목까지 설정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파트너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던 이 에코플라스틱과 일승, 현대바이오에 대한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분들 나도 발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도 입장 빠르게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의 바닥주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찬찬히 올라갈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시간인데요. 오늘 세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탑3,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넥스턴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당뇨병 신약 개발을 진행한다 해서 시세가 한번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 자, 오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트라이에 대한 이슈로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즉, 이제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테마로 부각이 된 종목이 우리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이다라는 좀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100원 정도가 이 회사의 청산 가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점에 물량을 확보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2018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만들어진 최저점이 2,100원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의 저점이 2,100원이고 그 이후의 고가가 13,000원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6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갭이 6분의 1, 즉 마이너스 85%의 낙폭을 지금 가져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구간이 이 회사가 청산가치도 3,100원인데 과거의 시세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점에 공략해서 여러분들의 기간을 길게 보유하실 수 있다면 이 주식은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그리고 나서 이슈와 모멘텀들이 붙어야, 수급이 붙어야, 그래야 나중에 큰 시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특징적인 그런 광풍이 일으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라는 라면 스프로 우리 메타버스 키워드만 붙이면은 주가가 다 수백 %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테마만 붙이면은 그냥 마법스프만 딱 뿌려놓으면은 맛있어지는 것처럼, 자, 우리 넥스턴 바이오나 코로나 관련주들도 그냥 코로나 관련주다. 이거 한마디면은 주가가 수백 %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긴축하고 이런 테마들이 과거만큼 파워와 그런 신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3,100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과거력을 봤을 때 이 5년 동안의 최저점인 2,100원 정도를 손절 잡는다라고 한다면, 자, 밑으로 손절 10% 잡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이 고개 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박스권 추세 상단까지만의 시세를 누려본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10% 대비 10%, 20%, 30%, 40%, 3%, 5% 수익 내자고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면은 거기서는 지옥이 시작되는 건데, 바닥에서 우리가 한 10% 손절 감소하고 베팅했다가 이게 행운이 터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들 행복 실현 언제 해야 되지가 고민이 될 정도로 아침에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날들이 아마 좀 먼 기간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먼 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넥스턴 바이오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도 96,000원에서 56,000원까지 빠져가지고 4만 원이 빠졌죠.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종목이 바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5%, 10% 올라가는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로 더 큰 상승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넥스턴 바이오 청산가치 하단이다. 5년 만의 저점이다. 2,100원 손절선 잡고 대응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턴 바이오를 오늘 3위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현재 굉장히 저가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2,200원 손절가 라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관심 종목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 이제 2015년도, 16년도에 이제 한류 스타를 이제 마스크팩 광고 모델로 발탁해서 중국에다가 마스크팩을 출시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가면서 이제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지금 바닥에서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자, 눈으로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 자, 과거에 이제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12년도, 16년도 당시에 주가가 이제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 뭐 3만 원 구간 지금 가격은 800원인데 3만 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때 모멘텀은 자, 마스크팩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다가 수출 불티나게 팔린다. K뷰티 해가지고 시세가 3만 원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자, 지금의 가격은 자, 3만 원에서 감자, 무상증자, 배당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유증 이런 거 계속 이제 감자도 진행하고 하면서 주가가 자, 800원까지 8만 원짜리가 800원까지 말도 안 되는 낙폭을 지금 가져가게 된 상황입니다. 동사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 2015년도, 16년도 한한령 터지기 전에 막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다 막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코스피 기업이고 4개년도, 5개년도 연속 적자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우리 상장 규정사항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의 구간은 자, 2015년도, 16년도 이후에 6년, 7년 만에 최저점인데 이 회사의 기업 청산 가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780원에서 800원 정도가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밑으로 네, 여러분들 자신 있게 700원, 750원 손절 잡고 여기 구간에서 베팅하셔서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주 이런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모멘텀을 기술적 반등을 수급이 들어왔을 때 나는 바닥에 잡아서 우리 시세가 나오면은 분할 매도 진행하고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세우기 적절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지금 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급 준비율이죠. 달러 지급 준비율을 2%를 낮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중국 정부에서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달러 준비금을 이제 낮춘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그렇게 위안화 가치가 방어를 중국 정부에서 해준다라는 거는 자,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유통주들의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하반기 우리 기존에는 우리 그런 고가 화장품만 가격 인상을 진행했지만 올해 가을부터는 저가 브랜드 화장품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중국 쪽의 화장품 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또다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바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 화장품 가격 상승, 중국의 그런 그 지급 준비율 이제 인하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한다라는 부분들이 화장품과 중국 유통주 소비주들의 이제 강세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주식의 7년 만의 최저점에서 손절가 50원, 100원 정도 잡고 위로의 시세는 50원, 100원 수익이 아니라 수백 원의 시세를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네,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지금 2위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마스크팩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던 회사였습니다. 8만 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었는데요. 현재 가격 800원대, 손절가 라인은 750원 잡아주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선적을 해주셨네요. 관심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 전략 더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남아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임팩입니다.
네, 임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어제부터 우리 주식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포르쉐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이슈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포르쉐가 이제 기업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은 자금으로 포르쉐 전기차 전환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포르쉐 관련주 찾기가 우리 시장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고요. 임팩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2만 원에서 7천 원 정도까지 빠지고 3분의 1 토막이 조정받은 저점에서 갑자기 이 회사가 포르쉐 타이칸에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갑자기 포르쉐 상장 테마주 수혜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전일자 지목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노랑톡에서 이거 포르쉐 관련된 이슈로 오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을 지금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종목이 이제 전장 부품주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미래차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2만 원, 18,000원, 14,000원 그리고 12,000원까지 고점은 낮아지지만 꾸준하게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6,500원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없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 터진 이유는 포르쉐의 미국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봤을 때 처음으로 테마가 태동되는 시기가 일봉상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기 전 그 과거의 시세가 나오기 전의 저점을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중바닥에서 완전한 발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지만 조정 시 우리 포르쉐 상장 관련된 테마주로 우리 전장 부품주로 시세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팩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 주셨다가 조정 시 분할로 평단가를 꾸준히 관리해 가신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매기 유입되는 시점에 추후에 다시 한번 우리 포르쉐가 미국에 또 상장된다라는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우리 포르쉐 관련된 상장 수혜주로 저점에 우리 그리고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임팩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죠. 포르쉐가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포르쉐 수혜주로서 임팩 오늘 1위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더욱더 꼼꼼한 추가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남겨주신다면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상담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2887님께서 보내주신 웰크론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7,760원, 비중 21%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자 웰크론의 가격 살펴보니까요. 0.61% 하락하면서 3,2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 50% 넘는 손실권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웰크론 같은 종목군들은 사실은 이제 계절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계절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던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내년 여름을 목표로 우리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심각해질 때 좀 청산을 목표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7,700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은 뭐 매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종목이 우리 2018년도 당시에는 우리 종목이 우리 다른 테마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된 테마로 엮였는데 다음번의 시세는 뭘로 부각이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슈와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수급이 뒷받침되어지면서 주가 부양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다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고점에서 지금까지는 2년 동안의 저점을 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2년 동안의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구간은 현재가 3,200원 기준으로 2,400원, 2,800원 정도입니다. 자, 평단가가 7,600원인데 3,200원이랑 2,800원이랑 2,400원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몇십 프로, 몇 프로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을 때 2,400원에서 2,800원 구간은 우리 시청자분이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셔야 나중에 이 주식이 튀어 올랐을 때 이 5,000원,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이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평단가 낮은 사람들은 바닥에 사서 수백 퍼센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만 고점에 샀다면 내가 마이너스가 50%, 60% 이제 손실 전환돼서 저점에 매도하면은 거기서 또 산 누군가가 나중에 들어 올려서 주가를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은 이제 주가의 형태가 들어 올려서 고점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또 차익 실현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매집해놓고 유상증자 찍고 전환사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0,000원까지 끌어올려서 주가 2,000원대, 3,000원대에서 또 수백 퍼센트 수익 내면서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 다 떠넘기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 수급이 없으니까 이거 거래대금 수반되는 수급이 없으니까 매수세가 없으니까 거래량 없이 주가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시키면서 매기 유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미약하게나마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큰 관점에서는 아직 과거의 거래량 과거에 이 거래량이 지금 일별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제가 수치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한 5만 주, 많아봤자 100만 주 정도밖에 안 터지는데 올해 연초에 이 주식이 폭발하는 시점에 1월 지금 20일 기준으로 1월 20일 기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1월 20일 기준으로 2020년도죠. 2022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기준 1월 20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3,800만 주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3,800만 주, 몇 천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 거기서부터 이 주식이 가는 시점이 되게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지기 전에 거래량이 3천만 주, 4천만 주 터지면서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그리고 주가를 이제 들어 올리는 그 구간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 3천만 주, 4천만 주 터지는 게 아니라 일 거래량이 4만 주입니다. 4만 주.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남들의 주목 안 가질 때, 이 주식이 안 올라갈 때 평단가 우리 2,400원, 2,800원 구간 꾸준하게 우리 평단가를 낮춰나가는 작업을 저는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의 거래량이 이제 500만 주에서 이제 3,500만 주 정도 이제 터지면서 이 직전의 매물 4,000원을 뚫어냈을 때 저는 5,000원, 6,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시청자분께서 단기 목표가 5,000원, 6,000원 구간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졌었던 구간들 그리고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으나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5,000원과 6,000원 구간이 계속 저항받고 빠지는 구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는 우리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줄 서였을 때 사실 평단가가 높아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평단가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빠르게 출구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5,000원, 5,500원 정도가 왔을 때 좀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6커브 구간의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는 2,400원 마지노선 잡고 2,800원 부근 평단가를 낮춰서 5,000원, 5,500원 출구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거리대금 터졌을 때 단타 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매일매일 우리 하단 노랑톡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은 제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웰크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좀 매도 라인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저점 라인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 주셔서 성공적인 수익 걷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3135님께서 보내주신 DSR 제각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6,534원, 비중 10%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자 DSR 제강 살펴보자면 2.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830원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 대비 역시나 조금 많이 손실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DSR 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도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DSR 제강이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이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이제 정치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걸로 제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금의 당대표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대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차기 대권 후보로 이제 하마평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관점에서 다시 정치 테마주나 이런 모멘텀들로 부각됐을 때 저는 목표가를 10,000원 정도로 먼저 중장기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0원까지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6,500원 평단가 왔을 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비중 10% 정도는 3,800원을 손절 잡고 4,800원 밑으로 조정 시에는 우리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은 평단가를 낮춰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본 사업 건실하다. 코로나가 터져도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공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자, 기업 가치를 믿고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 주식이 다시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을 때 6,500원 추가 매수를 안 해서 평단가를 못 낮추면 여기가 본전이지만 6,500원 왔을 때 비중 절반은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우리 2024년도 총선 모멘텀 총선 이슈가 부각되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큰 관점에서의 중장기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6,500원 그리고 이 6,5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3,800원 손절 잡고 4,800원 밑으로 이제 추가 대응 고려하셔가지고 여기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오면 그 고점이 6,500원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세가 나왔을 때 익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DSR 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DSR 제각 중장기적으로는 10,000원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기업 가치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0원 손절 가격 잡아주시고 추가 매수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79님께서 보내주신 모비데이즈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1,51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1,500원 정도가 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저점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직전 저가 1,350원 구간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1,350원이 저항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1,350원까지 시세 나왔을 때 10% 정도 손절로 좀 마무리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제가 감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000억입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 거 보니까 광고 업체예요. 보시면은 이런 광고주에게 온라인 광고를 대행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자,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좋아요. 왜? 광고는 이제 안 좋아도 기업들이 광고료는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유튜브든 온라인이든 이런 쪽으로의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좋지만 자,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 보시면 자, 작년 기준으로 한 해 90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이 나왔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8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제 동사의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 마이너스 78억 원. 그리고 우리가 기타 수익,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은 34억 원. 자,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46억 원, 그리고 올해 3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광고 대행을 한다고 해서 이 매출액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면 뭐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대행이다 보니까 이 모비데이지라는 곳에서 이제 유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기존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에다가 이제 중간 마진을 먹고 그렇게 그런 광고 대행을 해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자, 매출 대비해서 우리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높지도 않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시가총액 2천억 대비해서 뭐 34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마이너스 80억의 영업 손실이면은 사실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지금도 저는 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 이 종목의 과거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1,350원 구간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사고고 이 사고가 난 시점부터는 1,350원이 저항이다. 즉 여기가 단기 목표가고 여기가 단기 자, 매도 변곡점이 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은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지켜보시다가 단기 저점 만들어지는 구간 이제 반등 시점에 타이밍 잘 잡아서 이제 평단가 낮추고 매도를 1,350원에 짧게 좀 정리하고 나오는 그리고 우리 실적 좀 견고한 회사들 위주로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소외돼서 빠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말고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딱 이루어내는 그 시점에 위치한 종목들. 폭락하고 그리고 딱 고개 딱 드는 그때 구간에 거래대금까지 수반된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교체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비데이즈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많이 좀 소외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지라인 무너졌을 때 손절 대응도 괜찮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성공적인 대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942님께서 보내주신 레이저셀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13,380원. 비중 5% 담고 계신데요. 현재 상황 레이저셀 살펴보니까 9,8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큰 폭의 좀 하락세 보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동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16,000원인데 16,000원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자, 16,000원이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최근에 자, 이제 지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자, 11,500원이거든요. 자, 11,500원을 이탈했어요. 그럼 이 종목도 똑같이 자, 이 11,500원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을 이탈한다는 거는 그 밑으로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턴에 네, 우리가 다시 저가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 자, 그나마 다행인 부분 중에 하나는 시청자분께서 우리 13,000원의 평단가는 보유 중이시지만 비중이 5%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거래량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올 때는 15,000원까지 나왔던 것을 확인했던 종목이니까 자, 이때 거래했었던 주체들보다 지금은 가격 단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자, 9,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단기 저점을 다지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자, 9,0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면은 9,000원을 손절 잡고 자, 10,000원 밑에서 이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평단가를 1배수 낮춰서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00원 정도의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시고 9,600원 정도의 1배수를 매수하고 이제 평단가를 낮추셨다라고 했을 때 평단이 11,500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1,500원 구간을 자, 우리가 매도 구간으로 과거에는 이 11,500원 구간이 매수했으면 15,000원까지 약 뭐 40% 정도 수익이 났었던 구간인데 자, 이 구간을 최근에 이탈했죠. 그러니까 이 11,500원에서 청산 목표로 우리가 9,700원 부근, 9,600원 부근 평단가를 낮춰서 11,500원에 빠져나오겠다라고 기술적 대응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회사가 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뭐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뭐 기업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가 돼서 우리 상장이 된 거겠지만, 자, 코스닥 시장에 뭐 이제 신규 상장이 된 거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올해 실적 보여줘야 되고, 내년에 실적 증가하는지 보여줘야 되고, 내년에 2024년도까지 정말 이 회사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나가는 단계가 몇 년 정도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 뭐 이 회사가 2024년도까지 실적 좋아지니까 길게 3년 들고 가겠다 하면은 쭉 들고 가도 되는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하나, 그리고 이제 동 종목의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도 자, 16,000원입니다. 그래서 2, 3년, 3, 4년 길게 들고 갔을 때 자, 공모가 영역 때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자, 추가 대응해서 11,500원에서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12,000원, 13,000원 추가 수익권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셀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대응 방법 제시해 주셨고요.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대시세 초입 종목을 확보해서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지난주 월요일이죠. 제주은행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히든 종목인 코리아 FT도 현재 1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상승세 이끌어냈는데 이 두 종목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주은행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은행은 10,000원에서 주가가 4,000원까지 빠졌을 때, 즉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무너진 날 저점에서 저녁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해서 저희가 단기간에 40~50%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한 날 저희가 또 이 제주은행을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또 들고 왔었습니다. 들고 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오늘 또다시 장중에 플러스 12%까지 또 시세가 나오면서 추가 수익권까지 좀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거래대금 터졌을 때 단기 시세를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아서 누려보시는 게 빠르다. 거래량 없을 때는 보시다시피 지루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처음 터질 때 우리가 여기서 저녁 방송에서 제주은행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바닥에서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터트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래대금을 터트리니까 이 터진 캔들의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제주은행은 5,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코리아 FT 종목이 되겠죠. 자,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장중에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자, 방송 중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분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자,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자,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이제 추가 시세를 오늘 오전에 자, 플러스 자, 14%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4,900원짜리가 거래량 없이 우리가 기간 조정 거치다가 거래대금을 터지는 이 돌파 구간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이 단기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 NS라는 종목이 자, 이 종목도 우리 방송 시작할 때는 상한가가 아니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자, 과거 이제 8,500원 정도까지 거래 재개 이후에 자, 1,5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갔었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 수급 들어왔고 그 이후에 고가를 오늘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 고가 영역을 자, 뚫어내면서 오늘 상한가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분봉상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11시 1분경 상한가를 기록했고 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수급이 들어오다가 상한가를 좀 기록한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해서 좀 매수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주요 매물을 주요 저항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구간이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구간이므로 그 구간에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또 다른 종목, 성우전자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00원 정도까지 시세가 주기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시세 조정받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다가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종가상 여기 구간의 매물을 뚫어낸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 구간의 매물 이 한 달, 두 달 동안의 이 매물벽을 한 방에 뚫어낸 모습은 아니지만 뚫어낸다라는 거는 그 이후의 시세가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두 달 동안의 매물을 한 방에 뚫어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종목에 오늘의 매수세가 강하게 아침에 유입이 된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볼 종목은 이제 6일 CNS 종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기준으로 6,700원 기준 반토막난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터지고 또 거래대금 터지고 그리고 그 거래대금을 증가시키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여기가 바로 돌파 슈팅 자리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첫 번째 골드NS, 두 번째 성우전자, 세 번째 이제 6일 CNS 종목까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대시세 초입의 종목들까지 리뷰를 마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서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리고 가격 제시까지 추가 전략 꼼꼼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